안녕하십니까. 똑똑한 12시 진행자 노종면입니다. 어제 이어 두 번째 순서, 오늘은 박중원 조합원님이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중원입니다. 박중원 조합원님이시죠? 예. 예, 똑똑한 12시는 시사 퀴즈를 조합원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조합원을 스튜디오로 모셔서 모두 10여 개의 문제를 드리고요. 일정한 수의 퀴즈를 맞추지 못하면 증자를 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많이 맞추셔도 별다른 상은 없고요. 매우 폭력적인 프로그램으로 우리 김영민 PD가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이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순서 박중원 조합원님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 출연하셨던 김한필 조합원께서는 10문제 퀴즈 가운데 모두 8문제를 맞추셨어요. 그래서 증자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박중원 조합원님, 닉네임이 나는 사빠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아들 하나, 딸 셋을 두고 있어서 네. 그래서 그냥 내 자녀의 아빠다 해서 사빠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는 숫자 4고 빠는 아빠의 빠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동시에 그 내 자녀의 빠 하면 이제 추종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나요? 아니,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문제 푸실 준비 됐습니까? 예. 네. 네, 똑똑한 12시. 예. 우리 박중원 조합원님과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너무 선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셔서요. 이 원고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참고로 우리 박중원 조합원님과 저는 현재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셋이라서 저 역시 다자녀의 아빠고요. 그것보다 머리가 짧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도 한 달여 전에 머리를 빡빡 깎았었는데 지금 박중원 조합원님 머리가 매우 짧아요. 오늘 아침에 깎고 왔습니다. 뭐 종교적인 문제입니까? 아니, 그냥 스타일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 항상 이 머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어울립니다. 이게 선한 눈빛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자, 문제 드리도록 하죠.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 불채택 운동 논란과 관련해 한국판 홍위병들이 동원돼 교학사 교과서를 분서갱유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역사적 단어 두 개가 등장했죠. 바로 홍위병과 분서갱유입니다. 여기서 분서갱유는 어느 왕 시대 때 이야기인지 골라주십시오. 1번 소수림왕, 2번 아더왕, 3번 진시황, 4번 연산군. 3번 진시황. 네. 네, 뭐 너무 쉬운 문제라서 이게 누가 출제했는지. 자, 분서갱유, 뭐 진화라고도 불리는데요. 진나라 시황제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상통제죠. 사상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 서적 등을 제외한 각종 서적들을 불태우고 또 수백 명의 유생을 생매장한 사건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는 청와대가 자신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어제 회견에서는 청와대가 외신 기자 클럽 소속 기자들과는 별도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진 로이터 통신과 중국 관영 이 방송 기자에게만 질문권을 줬다고 하는군요. 이를 알지 못한 일본 언론 등 일부 외신 기자들은 회견 도중에 계속 손을 들어 질문 기회를 요청했지만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관영 방송, 어제 질문 기회를 사전에 받았던 별도 초청받았던 중국의 관영 매체, 이 방송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CCTV, 2번 중화TV, 3번 이런 거 좀 넣지 마십시오. 난자완스 TV, 4번 베이징 TV. 2번 중화 방송. 네, 안타깝습니다.
자, 영광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번 CCTV가 정답이었습니다. CCTV, China Central Television의 줄임말이 CCTV라고 하는군요. 중국의 국가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총부 소속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뉴스는 중국 공산당의 검열 하에서 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자, 3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수서발 KTX를 운영할 별도 신규 업체 수서고속철도 설립은 결국 철도 민영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 코레일 내부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 목포 간 또 수서 부산 간 고속철도 운송 사업 경영권을 철도공사 출자 회사로 운영해 공공부문 내 경쟁 체제를 도입한 뒤 공기업 또는 민간에 개방해서 민간과의 경쟁 체제 도입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수서발 KTX와 현재 운행 중인 서울역발 KTX 열차의 노선으로 안 겹치는 역을 골라 주십시오. 수서발 KTX가 운행하게 될 노선과 현재 운행 중인 KTX 열차 노선 중 겹치지 않는 역을 골라달라는 문제입니다. 1번 광명역, 2번 천안 아산역, 3번 오송역, 4번 서대전역. 1번 광명역. 네, 맞추셨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수서발 KTX는 수서에서 출발하는 것이니까 수도권에서 출발지를 나누기 때문에 광명역은 겹치지가 않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 상당 부분이 겹쳐요. 어느 정도 노선이 겹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택에서 합쳐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전체 노선을 100으로 했을 때 이 두 회사가 운영하는 노선, KTX 노선 몇 % 정도가 겹친다고 짐작하십니까? 한 95% 정도는 합쳐질 것 같은데요. 과장 보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한 80% 정도가 겹친다고 하는군요. 네. 코레일이 나름대로 노선은 겹치지만 차별화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 신문, 이어폰 제공, 또 특실 차별화 이 정도라고 하니까 경쟁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삿바다님이 집이 금천이라서 이게 좀 강합니다. 열차역 근방에 있어서 광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 그러시군요. 네. 이건 혹시 그 출연자가 누군지 알고 조금 봐주는 문제로 출제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오늘의 이슈만 갖고 저희가 이제 질문을 냈는데. 그건 어제도 이슈였고요. 내일도 이슈일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우리 삿바다님이 이걸 맞추라고 낸 문제가 아니고 이거 틀리면 아주 큰 망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늪을 파놓은 겁니다. 악마의 프로입니다. 이 프로. 예. 4번 문제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갈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삿바다님을 좀 봐주는 문제인지 아닌지 4번 문제 풀어보죠. 연세대가 진행 중인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공사 과정에서 고 이한열 씨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이한열 동산이 훼손돼 관련 단체가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양로는 연세대 정문에서 쭉 이어지는 중앙 대로를 이루는 말이죠. 백양로 공사를 위한 하수관거 설치 공사로 1992년 고 이한열 씨의 어머니 등 가족들이 심은 기념수를 비롯한 주변 나무들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고 이한열 열사는 어느 항쟁 때 희생당했을까요? 이거는 주관식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주관식으로 풀어보시겠습니까? 질문을 드릴까요? 예. 네. 1번 4.19 혁명, 2번 5.18 민주화운동, 3번 6월 항쟁, 4번 강경대군 사망사건 당시. 3번 6월 항쟁. 네. 죄송하지만 박중원 조합원님은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1년생, 지금 이제 44살. 그렇죠. 네. 그러면 87년 6월 항쟁 때는 고등학생이셨군요. 네. 자, 87년 6월 9일 다음날 열릴 예정인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언철폐 국민대회를 앞두고 연세대에서 열린 6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
후 교문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전투 경찰이 쏜 최루탄, 그 당시에는 직격탄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수평으로 해서 발사한 직격탄에 뒷머리를 맞아 결국 7월 5일 22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그런 일이 있었죠. 네, 6월 항쟁에 커다란 도화선이 돼서 결국은 당시 전두환 정권이 굴복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3문제 맞추시고 1문제 틀렸습니다. 5번 문제도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를 추구하는 교황 프란치스코가 오는 8월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세계 천주교회 수장인 교황이 방한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지난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가 방문한 후 25년 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266대 교황입니다.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266대 교황인데 그렇다면 1대 교황은 누구였을까요? 참고로 이 교황은 추대만 되고 상징적으로 추대만 되고 교황직을 수행한 바는 없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1번 예수, 2번 바울, 3번 베드로, 4번 스테반. 3번 성 베드로. 베드로. 이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종교가 뭔지요?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요. 좀 머리가 짧아서 저는 특정 종교를 연상했습니다만. 아빠교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아까 설명드린 대로 266대 교황이시죠. 교회 역사상 최초의 아메리카 대륙 출신 교황이면서 예수회 출신 교황이기도 합니다. 남반구 국가에서 나온 최초의 교황이죠. 베드로가 왜 1대 교황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서 마태복음서 16장에서 예수가 최초의 제자인 성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을 성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권위를 높이기 위해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추대했다는 설명입니다. 자, 이제 3연속 맞추셔가지고 네. 전화 찬스 쓰실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습니다. 너무 잘 맞추셔서 제가 그 기회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진행자가 있는데 PD가 감히 끼어들어서 말이에요. 기회를 드리고 말입니다. 저희가 사실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를 세 문제 연속 맞추시면 나중에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전화 찬스를 쓰실 수 있어요. 예. 네, 짬짬이 어느 분께 전화를 드릴지 전화번호를 검색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똑똑한 12시 박중원 조합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5문제를 풀었고요. 이 가운데 4문제를 벌써 맞추셨어요. 2문제를 더 맞추시면 증조의 영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문제 풀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돈봉투 박기태 전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상임 고문으로 컴백했습니다. 돈봉투 사건은 2012년 1월 총선을 앞둔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었고 본인 스스로 돈봉투를 뿌렸음을 전당대회에 뿌렸음을 인정해서 결국 유죄 판결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이 박 전 의장은 당시 전당대회 직전에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을 통해 같은 당 고승덕 전 의원실에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런 꼼꼼한 이명박 정부 말기 특별 사면을 받기도 했고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박기태 전 의원은 대표적인 입담가로 정가에 알려져 있습니다. 대변인 시절에 그가 남긴 말 가운데 맞는 것을 골라달라는 문제입니다. 1번,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2번, 애비나 딸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 3번, 옛말에 귀태라는 말이 있다. 귀신 귀자에 태어날 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 4번, 문재인 후보 발언은 문재인 것 같다.
이 4개의 발언 가운데 박기태 전 대표가 대변인 시절에 했던 말을 골라달라는 문제입니다. 2번. 애비나 딸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 혹시 방송 진행에 양념을 이렇게 가미하기 위해서 답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이 말을 한 사람이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애비나 딸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 틀린 걸 고르는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죠? 예? 애비나 딸이나 이 가까이 말을? 계신 분이 하셨죠. 네. 그래서 또 아주 오랜만에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죠. 예. 네. 자, 정답은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말을 언제 한 건가요? 1996년 박기태 씨가 때가 신한국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대변인을 할 때 총선 이후 여당과 균형 있는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여당을 몰아세우자 꺼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뭐 정치구단이란 말도 했었고요. 이 말을 박기태 전 대표가 만든 게 맞아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총체적 난국이란 말도 실은 원래는 토탈 크라이시스라는 말을 경제부총리가 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우리식으로 이제 네. 총체적 난국이라고. 그리고 말장난도 참 많이 하셨는데 이 말장난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우리 언어 유희의 달인인 우리 노정면 단장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보라매 공원이 이제 자주 있었어요. 예. 야당이 보라매 공원에서 집회가 많았는데 보라매 공원 집회는 보람이 없었다. 여의도 집회는 여의치 않았다. 부산 집회는 부산만 따랐지 실속은 없었다. 이런 얘기도. 네, 저는 돈장난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더니 말장난도 좋아하시는 분이군요. 예, 괜찮았나요, 제 농담이? 예. 재밌었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유쾌하게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이런 실없는 농담을 하고 나면 뻘쭘해져서 얼굴이 붉어집니다. 우리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 박중환 조합원님 7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의 전설적인 축구 스타 흑표범 에우제비우 기억하시죠? 모르십니까? 네. 자, 흑표범 에우제비우 다실바 페헤이라.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2세. 1942년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이곳에서 태어난 에우제비우는 8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거리에서 맨발로 축구를 하며 꿈을 키우던 그는 18살이 되자 그의 천재성을 꿰뚫어본 포르투갈 명분 벤피카에 입단하며 유럽 무대에 진출합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에우제비우는 포르투갈 대표 선수로 맹활약을 한 축구의 전설로 불리는 선수인데요. 이 에우제비우의 모국은 어디일까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을까요? 1번 케냐, 2번 모잠비크, 3번 남아프리카 공화국, 4번 수단. 3번. 남아공? 예. 네. 전화 찬스를 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오답을 외쳐주고 계신 박중원 조합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3문제 틀리셨고요. 자, 7번까지 풀었으니까 앞으로 5문제 남았는데 2문제를 더 틀리시면 증좌를 하실 기회를 획득하게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증자를 하고 싶어도 가족들이 있잖아요. 부부 관계에서 의사결정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데 나와서 공식적으로 증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상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에우제비우, 흑표범 에우제비우에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을 떠올릴 겁니다. 그때 8강에 올라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북한 축구 대표팀. 8강에서 만난 팀이 바로 에우제비우의 포르투갈이었는데 북한이 내리 3골을 넣어요.
네. 내리 3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4강 진출이 거의 확정적이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에우제비오가 혼자 4골을 몰아넣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남북한 이 한민족 입장에서 보면요. 에우제비오는 참 얄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계 축구사에 큰 족적을 남겼고 펠레와 함께 이 시대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로 꼽히는 선수죠. 네. 에우제비오의 명복을 빕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가죠. 자, 초코파이로 유명한 제과업체 오리온. 이 오리온이 정부 보건기관으로부터 초코파이에 부여받은 우수 품질 제품 인증, 이 GH 인증을 취소를 했습니다. 업체 스스로 취소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건기관에서 인증을 줬다가 취소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업체 스스로 GH 인증을 취소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1번, 북한에서 인기 있는 식품이어서 혹시 종북 논란에 휘말릴까봐. 2번, 비만, 당뇨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초코파이가 GH 인증을 받아 마치 건강에 좋은 제품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3번, 정부가 롯데에서 판매하는 동일 제품 초코파이에 GH 인증을 해서. 제가 제대로 읽었습니까? 동일 제품 초코파이 여기에 GH 인증을 했기 때문에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빼겠다. 이런 취지였다. 4번, GH 인증은 근해 인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Good of Health 인증이어서 그러니까 GH 마크를 근해 인증인 줄 알았으면 그냥 뒀을 거다 이거죠. 네, 진짜 좀 산만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다 뭐 문제한 과정이니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번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3번 고르겠습니다. 정부가 롯데에서 판매하는 동일 제품 초코파이에도 GH 인증을 했기 때문에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 네 문제 틀렸습니다. 틀린 문제 네 문제, 맞춤 문제 네 문제. 팽팽한 내리 3문제를 틀리셨어요. 그러면 전화 찬스 박탈하는 겁니까? 아니, 갑자기. 그건 아닌가요? 에우제비오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문제 연속? 네. 자, 정답은, 2번이라고 하는군요. 비만, 당뇨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초코파이가 GH 인증을 받으면 마치 건강에 좋은 제품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업체가 이 지적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오리온 입장에서 보면 이럴 것 같아요. 이미 굳이 GH 인증 마크를 받지 않아도 이미 국민 간식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인기가 있기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설 필요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마자 인증을 스스로 반납해버리는 그런 선택이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자, 어떠세요? 벌써 이제 3분의 1을 풀었습니다. 이제 4문제 남았는데요. 8문제 풀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어렵습니다. 문제가 어려운가요? 네, 문제가 어려운 것보다 이 방송에 처음 나오셔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편하게 해드린다고 노력을 했는데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희 김장은 다 했습니다. 문제 더 어렵게 내오세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김장은 다 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긴장했냐고 여쭤봤는데 김장을 하고 오셨답니다. 이런 김장 같은 말이 다 있습니까, 이거? 자, 9번 문제 갑니다. 삼성전자에 관련된 문제군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지난해 8조 3천억 원. 이 수치상으로는 대단하지만 직전 분기보다 18%나 감소했고요. 또 증권가의 예측을 큰 폭으로 하회했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큰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습니까? 뜬금없는 문제가 나왔네요. 삼성이 운영 중인 프로스포츠 종목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이 문제를 내는데 이거 영업이익 감소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삼성이 관계가 있어서. 네. 앞으로는 좀 1번 축구 삼성이 운영하고 있지 않는 그 프로스포츠 종목입니다. 축구 2번 야구 3번 농구 4번
배구. 4번 배구. 근데 이 문제는 공정치 못해요. 지문을 골라달라고 해놓고 예. 정답이 없는 문제를 내면 어떡합니까? 이건 진행자 직권으로 틀린 문제로 하지 않겠습니다. 무효. 네, 이 문제 무효입니다. 무효. 그렇다고 해서 뭐 증자의 조건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자, 삼성이 갖고 있는 축구팀은 수원 삼성 블루잉스, 야구팀은 삼성 라이온스, 농구는 서울 삼성 썬더스. 또 배구는 이제 삼성그룹, 삼성 화재팀이 있죠.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번 문제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최모군의 개인정보가 국가정보원 정보관이나 청와대 행정관 등을 통해 청와대 윗선에 보고된 것으로 보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추적하고 있으며 그 대상에 이재만 총무비서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재만 비서관을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3인방으로 꼽습니다만 대선 과정에 세상을 떠난 분이 있었죠. 이춘상 비서를 포함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은 3인방 이렇게 부르지만 과거에 이춘상 비서, 대선 직전에 떠난 고 이춘상 비서를 포함해서 이들을 뭐다라고 불렀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1번 4.4 5입, 2번 정계의 G.O.D, 3번 4대 천왕, 4번 사상시. 3번 고르겠습니다. 네, 맞춰주셨습니다. 4대 천왕으로 불렸습니다. 숨진 고 이춘상 비서, 그리고 현재 총무비서관인 이재만 씨를 비롯해서 정호성, 안봉근 이렇게 4명을 4대 천왕이라고 불렀고요. 현재 그 숨진 이춘상 비서 빼고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이 3사람 최측근 3인방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2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만 더 틀리면 증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될까요? 찬스 쓰세요, 한번. 2문제 남았고요. 찬스 기회가 한 번 있고요. 자, 문제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원은 전체 회의를 열어서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 지명자의 인준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옐런 차기 의장 지명자는 찬성 56, 반대 26표를 얻어 의회 인준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옐런은 이달 말 퇴임하는 벤 버냉키 의장의 뒤를 잇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직책에 해당하는지요? 1번 청와대 총무비서관, 2번 문재은행 대표, 3번 한국은행 총재, 4번 금융감독원장. 3번 한국은행 총재. 네, 정답입니다. 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국 중앙은행에 해당하고요. 그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 중앙은행 수장입니다. 자, 이제 문제 하나 남았는데요. 마지막 문제, 증자를 하느냐 마느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문제가 곧 출제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똑똑한 12시 박중원 조합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 12문제를 푸는 똑똑한 12시 퀴즈 11문제 풀었고요. 지금까지 5문제를 틀리셨나요? 네, 한 문제만 더 틀리시면 증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화가 박수군
화가 박수근의 탄생 100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2007년 5월 서울 옥션 경매에서 45억 2천만 원이라는 국내 미술품 경매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빨래터를 비롯해 주요 유작의 전시회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박수근 화백의 작품 가운데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귀로, 2번 노인, 3번 고목과 아이들, 4번 황소. 자, 여기서 전화 찬스를 쓰실 수 있습니다. 쓰시겠습니까? 네. 아시는데 일부러 쓰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혹시 박중원 씨를 아십니까? 네, 알아요. 어떤 관계시죠? 무슨 관계라고 해야죠? 부인인데요. 그러시군요. 네. 지금 여기는 국민TV 똑똑한 12시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지금 전화 연결된 분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기 조정옥인데요. 조정자 옥자요. 네네. 우리 박중원 조합원님께서 퀴즈 프로그램 지금 출연해 계시고요. 예, 지금 전화 찬스를 쓰셨습니다. 전화 찬스, 예. 네. 제가 문제를 드릴 테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문제 정답이 아니고요. 우리 박 조합원님께서 듣고 맞는지 아닌지 또 직접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화가 박수근 화백의 작품이 아닌 것을 골라달라는 문제인데요. 1번 귀로, 2번 노인, 3번 고목과 아이들, 4번 황소. 박수근 화백의 작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모르는데. 황소는 이수근 화백 아닌가? 그러면 4번. 박중원 씨가 지금 맞힌다는 얘기죠. 4번으로 고르실 겁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골라주세요. 네, 고를게요, 그냥. 몇 번이요? 4번이요. 이거 우리, 박중원 조합원님 입으로 말씀을 한 번 더 하셨어야 되는데, 딩동댕 울렸으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정답 맞추셨어요. 진짜요? 네, 안타깝게도 증자하실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데, 그거. 네. 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박중원 조합원님. 예. 오늘 7문제 맞추셨어요. 그래서 증자하실 기회는 안타깝게도 놓치셨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이 프로그램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국민TV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증자는 가능한 거? 글쎄 굳이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증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똑똑한 12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12시 15분에 또 다른 조합원님과 함께 퀴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